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45살이죠. 하지만 제 나이를 정확히 알게 된 건 며칠 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이곳 푸른솔 요양원에서 벌써 10년째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 낯선 얼굴과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간병사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혜진 씨,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어요. 남편분이 가끔 오시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태수라는 남자가 와요. 제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의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마치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몸은 좀 어때? 태수는 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시계를 보곤 했죠. 30분도 안 되어 일어나면서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서둘러 나갔어요. 그럴 때면 저는 창문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죠. 간병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새 부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새 부인이라니. 그럼 저는 뭐죠? 밤이면 악몽을 꿨어요. 어떤 아이가 울면서 제게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제 품에 안기는 작은 아이. 그럴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외쳤어요. 서영아, 도망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갯잎이 눈물로 젖어 있곤 했죠.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재활 운동하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있었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자주 와요. 손자 손녀들도 오고 명절엔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하죠. 저만 혼자였어요. 태수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태수가 와서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재산 정리하는 거야. 여기 서명만 해줘. 저는 글씨를 쓸 줄 알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 태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죠.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마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 이제 끝이야. 혜진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얼굴이 정말 제 얼굴일까요? 이 손이 정말 제 손일까요? 왜 이렇게 낯설죠? 서영은 대학 봉사활동으로 푸른솔 요양원에 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학년인 서영은 학점을 위해 마지못해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랑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서영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그런데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강서영이에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강서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 같았죠.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말하자 서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왜 우는 걸까요? 서영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태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요양원에서 윤혜진이라는 분을 봤는데.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서영아,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제 이름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너 어릴 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잖아.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서영은 이상했어요. 아빠의 말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거든요. 어릴 때는 분명히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라고 했는데 오늘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아버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원래 집 소유자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수정액으로 덮어서 그 위에 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윤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혹시 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서영은 다시 요양원에 왔어요. 이번엔 봉사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었던 서영이에요. 저는 서영을 보자마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서영아.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서영이 깜짝 놀랐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아라고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놀랐어요.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서영은 제 손을 잡았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그때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스쳤어요. 작고 따뜻한 손. 제 품에 안겨 자는 아이.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서영이 엄마예요. 잊지 말아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 새로운 봉사자가 왔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혜진아? 그분의 목소리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죠. 저를 아세요? 나야 정호. 이정호. 그분은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춘천고 3학년 2반. 춘천고. 그 이름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죠. 정호는 제 앞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아, 나 기억 안 나? 너랑 나랑. 고3 때 교실에서 늘 같이 있었잖아. 미안해요. 기억이. 괜찮아.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고 소식 들었는데 태수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남편이 있다면서 왜 요양원에 있는지 말이에요. 태수 씨가 그러는데 제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래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태수는 어디 살아? 집에 있죠. 새 부인이랑요. 새 부인? 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새 부인이 어떻게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죽지 않았는데 새 부인이 있다니. 정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혜진아, 예전에 너 좋아하는 노래 있었잖아. 나훈아의 고향역.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선율이었죠. 그리고 너 늘 말하곤 했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서영이라고 이름 지을 거라고. 서영. 또 그 이름이었어요. 제가 왜 자꾸 서영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는 걸까요? 정호 씨, 혹시 제가 아이가 있었나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있었어. 딸이 하나 있었지. 서영이라고.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태수가 키우고 있을 거야. 하지만 왜 너한테 오지 않는지는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영이라는 아이가 제 딸이라니. 그럼 며칠 전에 만난 그 예쁜 대학생이 제 딸인 건가요? 악몽이 또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아이의 얼굴이 더 선명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치는 말도 더 또렷했어요. 서영아, 도망쳐.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걸까요? 누가 서영이를 위협하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정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제 기억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서영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호는 약속대로 다음날 낡은 앨범을 가져왔어요. 혜진아,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제가 있었어요. 정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신기했어요.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우리 졸업사진도 있어. 정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너 그때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 꿈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구나. 그럼 서영이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었겠네요. 정호는 작은 라디오도 가져왔어요. 이 노래 들어봐. 내가 좋아했던 거야.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왔어요. 멜로디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슬펐거든요. 왜 울어?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병실. 차가운 병실에서 저 혼자 누워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이제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태수 같았어요. 다행이네. 이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여자 목소리도 들렸죠.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류는 다 정리했어. 응. 혜진이 이름으로 된 재산 모두 당신 명의로 바꿨어. 어차피 정신 못 차릴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 기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악몽일까요? 정호 씨, 혹시 제가 재산이 있었나요? 정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있었지. 너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도 있고, 너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고, 꽤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건 태수가 다 관리하고 있겠지.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재산을 태수가 관리하는 게 맞나요? 저는 죽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악몽이 또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서영이 어렸을 때 모습이 보였거든요. 5살 정도 된 작은 아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서영이가 그렸구나. 엄마가 봐볼까? 그 기억 속에서 저는 행복해 보였어요. 서영이를 안고 웃으며 그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비명소리.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서영이는 제 딸이에요. 분명히 제 딸이라고요. 서영은 며칠째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찾았어요. 금고 깊숙한 곳에서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발견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 통장, 그리고 보험금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서영은 그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재산의 원래 소유자가 윤혜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명의가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금이었어요. 교통사고 보험금 3억 원이 태수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미란 계좌로 넘어간 기록도 있었죠. 엄마는 살아있는데 왜 보험금을? 서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서영은 서둘러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혜진 씨. 아니, 엄마. 엄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저 강서영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그 순간 뭔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서영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첫걸음말을 했을 때, 유치원에 보낼 때,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영아. 저는 서영이를 꼭 안았어요. 내 딸, 우리 서영아. 서영이도 울면서 제게 안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엄마도 그래. 꿈에서도 계속 내 생각만 했어.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왜 서영이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는지, 왜 악몽에서 도망쳐라고 외쳤는지. 서영이가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재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리고 보험금도 받았어요. 엄마가 살아있는데도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태수가 저를 이용한 거였구나. 기억을 잃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가져간 거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속았구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였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서영이를 바라봤어요. 제 딸이 2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되찾자. 우리 것을 모두 되찾는 거야.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같이 해요.
한편 태수와 미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족스러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혜진의 명의로 된 마지막 부동산까지 팔았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거네. 미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러게. 혜진이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를 거야. 태수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1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해냈네. 미라는 만족스러웠어요. 혜진의 재산이 꽤 컸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준 강남 아파트, 예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총 15억 원이 넘었죠. 서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 물었어요. 대학만 졸업시키고 독립시키면 돼. 어차피 얘도 진실을 모르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서영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태수가 잔을 들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부부로 살아보자. 미란도 잔을 들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와 정호였죠. 태수와 미라는 잔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요양원에서 나올 수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태수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후 제 목소리도 예전처럼 단단해졌거든요. 혜진아? 왜 여기 있어? 요양원에서 어떻게? 당신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 씨,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을 잃었잖아요. 기억을 잃었다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기억을 못했었지. 하지만 이제 다 기억나. 당신들이 나한테 저지른 일들까지.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혜진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 내 재산 15억을 가로채고 내 딸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게 오해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죠. 여기서 떠들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왜? 부끄럽니?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10년 동안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아온 게 부끄러워. 정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태수와 미란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거든요. 이것 봐. 정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혜진이 사고 난 지 한 달 만에 재산 명의가 모두 바뀌었어. 그리고 보험금도 태수가 수령했고. 서영이도 자신이 찾은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들이요. 아빠가 숨겨둔 진짜 계약서들이에요. 제가 그 서류들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제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체가 전혀 달랐거든요. 위조된 거였죠. 이 사람들이 정말.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유기까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때 태수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10년 동안 나를 버려두고 내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산 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미란도 울기 시작했어요. 혜진 씨,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라.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인생 10년을 돌려줄 수 있어? 서영이와 못 보낸 시간을 돌려줄 수 있냐고.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다시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강태수, 오미란.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혜진아, 제발. 태수가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 인생을 짓밟은 데가 이제부터 톡톡히 받도록 해. 다음 날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태수와 미란에 대한 사기, 문서 위조, 유기 혐의였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10년간 식물인간으로 속여 재산 가로챈 남편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태수의 사업은 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죠. 미라는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서영이가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제 청춘의 10년이 사라진 건 변하지 않았거든요. 서영이의 어린 시절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엄마, 괜찮아요? 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시간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이었거든요. 6개월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태수는 징역 3년, 미라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가로챈 재산은 모두 제게 돌려주라는 판결도 나왔죠. 저는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라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얻은 행복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영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팔고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샀죠. 서영이와 단둘이 살기엔 충분했거든요. 정호는 자주 놀러 왔어요. 예전처럼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혜진아,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서영이를 보지 못한 만큼 서영이와 함께하는 시간부터 채워야지. 서영이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걸어본 적 없는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죠. 엄마, 20년 전 제 첫 돌 때 뭐 해주셨어요? 미역국 끓여주고 돌잡이도 해줬지. 너 그때 붓을 잡았어. 진짜요? 그럼 저 작가 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저희는 웃으며 얘기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서영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미란 이모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피곤하지. 그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호는 저희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든든했어요. 혜진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 정호야.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어.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와서 벚꽃이 피고 있었죠. 저와 서영이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살까요? 서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응원할게. 그럼 엄마는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이 좋아. 서영이랑 함께 있는 지금이.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짜 사랑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희 모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